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지난번 컨베이어 도면 그리는 컨텐츠를 사실 조금 더 하려던 욕심이 있었는데요. 촬영이 길어지면서 힘도 들고 급하게 마무리를 했었네요. 지난번 그렸던 도면인데요. 여기서 추가로 정리를 하지 못했던 심볼 리스트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이쁘게 꾸미시면 됩니다. 이곳에 이제 심볼을 하나씩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심볼 리스트라고 추가를 해 주었고요. 심볼 리스트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넘버링도 제대로 표기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넘버링도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부족했던 도면들을 조금 채워봤고요. 지난번 그렸던 3개 분기점에서 하나씩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처음에 있는 서버 모터부터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서버 모터의 세부 내용을 그리기 위해서 도면을 추가하겠습니다. 서버 모터에 대한 도면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도면을 그리기 전에 서버 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 볼게요. 모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C 모터와 DC 모터가 있죠. 그리고 모터의 분류를 세분화하면서 스태핑 모터, BLDC 모터 등 많은 모터 종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버 모터는 모터의 종류는 아니에요. 여러 모터들 중에서 서버 기능을 구현한 것인데요. 산업용으로 AC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서버 기능은 무엇이냐에 대해 알아보면 서버는 추종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목표에 추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서버입니다. 즉, 원하는 목표, 원하는 속도나 위치를 이야기하죠. 모터가 이 목표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사항들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엔코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엔코더의 입력으로 원하는 목표를 추종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 장비에서 사용하는 서버 모터는 100% 엔코더와 서버 드라이버가 존재합니다. 혹시나 엔코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도둑들이 금고를 몰래 열 때 다이얼 같은 걸 조금씩 돌리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문을 여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특정 각도를 움직일 때마다 출력을 내보내서 모터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한 엔코더가 모터 뒤에 붙어 있게 되죠. 서버 모터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서버 모터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모터가 있고 서버 드라이버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모터에는 엔코더가 포함되어 있고요. 컨트롤러에서 서버 드라이버에게 속도 혹은 위치와 같은 지령을 주면 서버 드라이버는 모터를 돌리게 되고
모터가 돌아가면 엔코더의 입력을 드라이버가 받아서 다시 컨트롤러에게 위치 혹은 속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드라이버는 모터에게서 피드백을 받아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추종하게 할 겁니다. 또 엔코더는 모터의 회전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라 말씀드렸었는데요. 모터가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얼만큼 정밀하게 모터의 위치를 알 수 있는지를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양으로 17비트에서 22비트 정도 사용되니 모터의 한 바퀴를 131071에서 444, 194, 303 정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으니 굉장히 정밀하게 모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버 드라이버는 단위 거리당 엔코더 값으로 환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구물을 확인해서 1mm를 이동하기 위한 엔코더 값을 입력하면 컨트롤러에서 명령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서버 모터를 구동하려면 서버 드라이버에서 관련 설정 값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서버 드라이버를 제어할 때에 최근에는 통신 타입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 방식은 정해진 규격이 없기 때문에 PLC와 서버 드라이버의 제조사가 같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미쓰비시는 CC-링크나 SSC넷과 같은 자체 통신을 사용하고 다른 제조사에서도 이더캣이나 내부적으로만 호환되는 통신 규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LC와 서버 드라이버는 같은 제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 타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PLC와 서버 드라이버의 제조사가 다르다면 통신 타입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범용 타입이라고 합니다. 전 이 범용 타입인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란 펄스열 타입입니다. 저 역시 펄스열 타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PLC가 아닌 보드나 아두이노 또 PC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 타입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펄스열 타입이어야 했습니다. 펄스열이란 컨트롤러가 움직이기 위한 속도 지령을 펄스로 주는 것인데요. 저도 펄스열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펄스 어레이, 여러 개의 펄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버 드라이버로부터 엔코더의 상태를 펄스열로 전달받게 되는데요. 서버 드라이버에게 지령을 주는 펄스를 커맨드 펄스, 서버 드라이버로부터 엔코더의 상태를 받는 펄스를 피드백 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조사별로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형태는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버 드라이버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회전 금지, 정회전 금지, 역회전 금지 등에 대한 입력을 받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센서가 감지되면 정회전 금지, 역회전 금지를 할 수 있고 또 이머전시를 누르면 즉시 정지 등을 할 수 있게 되죠. 말로 이야기하려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도면을 그리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서버 모터는 원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버 모터를 제어할 때에 위치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위치가 0인 지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원점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점을 잡는 센서를 홈 센서라고 하며 이 홈 센서를 이용해서 원점을 찾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조사별로 용어는 다르기에 오리진 센서라고 하기도 하고 홈 센서라고 하기도 하고 기계적 원점 등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는 홈 센서 한 개와
양방향의 제한을 만들어주는 리미트 센서가 합쳐진 홈 리밋 3종 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홈 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엔코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커맨드 펄스와 피드백 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커맨드 펄스 선은 A상, B상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상으로는 회전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A상과 B상을 어떻게 활용해서 방향을 알 수 있는지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상에서 펄스열이 발생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 중, B상에서 펄스열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 중, 또는 A상이 하이 출력 상태에서 B상 펄스열이 발생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 중, A상이 로우 출력 상태에서 B상 펄스열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 중,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어려운 내용이라 직접 설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실제 설정에서 몇 번 건드려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커맨드 펄스와 피드백 펄스가 두 개의 신호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 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터 드라이버에서 컨트롤러로 주는 피드백 펄스는 지상이라고 하는 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고 싶긴 한데 또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볼게요. 모터의 방향과 속도는 A상과 B상에서 나오는 펄스열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이 녀석은 한 바퀴에 한 번만 출력되는 펄스입니다. 원점 위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펄스인데요. 모터를 구동하면서 원점 복귀를 할 때에 센서를 확인해서 원점 위치를 찾게 되는데요. 센서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밝기가 변해서일 수도 있고 진동에 의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로 아주 미세하게 위치가 바뀔 수 있죠. 정밀하게 원점 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 센서가 검출되고 나서 지상을 한번 확인하고 원점 위치를 잡기 위해 사용하죠. 센서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지더라도 지상을 확인해서 원점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지상은 원점 복귀할 때 같은 자리에 원점을 복귀해주기 위해 추가된 펄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PLC와 서버 드라이버가 통신으로 연결되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린 일반 타입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접 배선해야 합니다. 다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커맨드 펄스, 피드백 펄스, 지상, 홈 센서, 리미트 센서에 대한 연결을 위해 도면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PLC와 서버 드라이버가 통신으로 연결하게 되면 서버 드라이버의 알람과 같은 상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서버 드라이버에 시리얼 통신을 연결해서 알람과 같은 정보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을 하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LS 메카피온에서 사용한 모델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던 매뉴얼이긴 한데요. 이번엔 매뉴얼 중에서 입출력 신호를 배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배선을 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볼게요. 50번, 47번,
17번 이런 내용들을 배선을 할 겁니다. 그리고 46번, 20번, 19번 이런 내용들은 사용 안 할 거예요. 펄스열, 엔코더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PF, PR, AO, BO, ZO 이러한 이름들이 전부 제조사마다 달라요. 도면 그리면서도 참 애매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참 어렵네요.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그릴 수는 없어서 전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긴 하지만 실제 모터를 돌려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하는 제 자신도 괴롭군요. 다 좋은데 분명 아까 홈 센서와 양방향 리미트 센서 3종 세트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건 컨트롤러의 모션 카드를 추가해서 사용할 겁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서버 온, 알람, 알람 리셋, 레디의 신호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선 연결만 해두고 프로그램 하면서 설명할게요. 많은 분들이 서버 모터를 어려워하십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매뉴얼로만 보려면 정말 어려워요. 설명하는 저도 너무 어렵네요. 써보는 그냥 써보면 됩니다. 다음에 써보기로 하고 오늘은 부지런히 이 내용들에 대한 배선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다시 도면으로 넘어와서 서버 드라이버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누가 봐도 서버 드라이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확실하기 위해 모델명도 적어 보겠습니다. 모터를 그려봤고요. 모터에 들어가는 전원은 UVW라고 표기를 합니다. 독일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엔코더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모터와 연결되는 엔코더 선을 그렸습니다. 디지털 입출력을 그렸고요. 설명드린 커맨드 펄스와 피드백 펄스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했고 마지막으로 통신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그리면서 서버 드라이버와 서버 모터는 연결을 전부 해놨어요. 근데 I/O 부분과 커맨드 펄스, 피드백 펄스, 통신 이 부분들은 도면을 완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번호만 매겨두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끝까지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PC로도 연결을 해보고 PLC로도 연결해보고 아두이노 여러가지 컨트롤러들을 사용해 볼 겁니다. 컨트롤러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커넥터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도면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긴 해야겠지만 오늘은 이렇게만 표기를 할게요. EMS, 홈, 리밋 센서는 연결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제가 사용을 할 때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엔코더에 사용하는 케이블도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통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았으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자동 제어 분야에서 어려운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컨트롤러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양대 산맥인 서버와 통신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렵다는 서버 모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서버는 그냥 써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통신도 한번 설명해야겠지만 좋은 컨텐츠로 찾아볼게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